있어요. 뭐냐 하면 게다가 저희 남편은 아직도 동일한 남편입니다. 근데 저의 남편은 우리 엄마 친구의 아들이에요. 그쵸? 이러니까 막 잘 모르시는 분은 엄치나? 근데 제가 이제 96년도에 결혼한 거거든요. 아, 95년도에 결혼했나? 여기 95년생 있으시죠? 결혼할 때는 엄친아의 의미가 아예 없었어요. 그런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엄친아 개념의 남편은 아닙니다. 막 잘생기고 쭈쭈빵빵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되게 편안한 집안의 아들이기 때문에 엄마가 소개를 해서 제가 이렇게 되게 편안하게 결혼을 하고 전 되게 편안하게 결혼 생활을 했고요. 지금도 그냥 편안해요. 예, 예, 예. 어, 그래서 제가 그때 아기도 낳고 편하게 집에 있는데 그 나름 시댁의 사랑을 받고 그 결혼하자마자 어머니가 그때 당시에 막 집도 다 사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되게 큰 집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아라 해서 제가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되게 편안하게 집에 있을 때 우리 엄마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이제 그때가 이제 96년도, 97년도인데 너가 이렇게 나이가 몇 살인데 이렇게 집에 있으면 되겠니? 너가 남편이 아무리 돈 벌어다 주고 너가 뭐 돈이 걱정이 없어도 뭐 돈이 제가 그렇게 많았던 건 아니지만 네가 너 일을 해서 너 수입을 가져야 돼. 이런 얘기를 매번 했어요. 정말 매번. 네 수입이 없으면 엄마한테 너가 용돈 하나 주려고 그래도 그 돈이 편치 않을 거다. 저는 되게 편했거든요. 근데 그 돈이 편치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제가 들을 때마다 짜증이 났지만 그게 저한테 되게 자극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기 한 2년 정도 키우고 심심하더라고. 시간이 너무 많아. 애가 또 어딜 가요. 그러니까 노는 것도 그게 한계가 있어요. 노는 게.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영어 학원을 했습니다. 그때 그때 되게 큰 값을 치르고 제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제가 학원을 제가 한 3년 반 정도 했던 것 같은데 3년 정도 됐을 때 제 친구가 저한테 아메이 사업을 전달했어요. 근데 그 전달했던 순간이 전 정말 너무너무 생생해요. 어떻게 했냐면 제가 너무 궁금했었는데 이 친구가 아메이 그래서 너가 하는 게 도대체 뭔데? 그러니까 자기도 뭐 한대요. 일한대요. 출퇴근 안 하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그게 되게 익숙하지 않아서 요즘 그게 되게 익숙하죠. 자기가 일을 한대요. 근데 뭐 어딜로 출근해? 뭐 자영업해? 뭐 학원해? 제가 제 생각으로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래. 자기가 일을 하는데 너도 할 수 있고 학원 하면서도 할 수 있으니까 만나서 얘기하자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스무고개 하듯이.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만나서 너무 궁금한 마음으로 왜냐하면 제가 그때 당시에 학원이 잘 됐는데 하기가 싫었어요. 막 돈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그냥 너무 하기 싫어.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놀면 일하고 싶고요. 일하면 또 놀고 싶어. 그런 사람들 있죠. 제가 또 일을 하니까 너무 놀고 싶고 집에서 살림하고 싶고 또 저의 변덕이 또 시작된 거예요. 그때쯤 제 친구가 저한테 와서 얘기해서 너 도대체 뭐니? 그게 뭐니? 그랬더니 너 아메이 들어봤니? 이러는 거예요. 아, 근데 되게 이상해요. 저는 아메이 하나도 모르거든요. 아는 거는 제가 임신했을 때 저희 시어머니가 GNH 로션을 줬어요. 저한테 바르라고. 근데 제가 봤더니 아는 브랜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그냥 발에다 바르고 말았거든요. 네, 뭐 다른 데 바르기가 너무 좀 걱정되는 거예요. 그거를 제 친구가 사업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게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게 있어요. 뭐냐면 그래서 너 얼마 버는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그 친구가 얼마 버냐고 대답을 했냐면 30만 원 들어올 때도 있고 50만 원 들어올 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하는 태도가 그때 이제 제가 학원 했으니까 그거보다 훨씬 많이 벌었겠죠. 근데 말하는 태도가 나 30만 원 벌고 50만 원 벌어 죽을 것 같아. 이게 아니라 나 30만 원 들어올 때도 있고 50만 원 들어올 때도 있다. 근데 나 이 돈이 너무 좋아. 왜냐하면 내년에 더 커질 거거든. 그리고 그 후년에 더 커질 거야. 그리고 회사에서 매번 보내주는 인센티브 여행이 있는데 매년 다닐 거야. 현정아, 같이 다니자.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이 한참 지났는데 아직도 귀에 막 맴돌아요. 그리고 그 순간 제가 자존심이 상해서 표는 안 냈는데
그 친구의 출퇴근하지 않고 매년 커질 수 있는 30만 원, 50만 원이 제가 너무 부러웠어요. 마음속으로. 그래서 겉으로는 제가 표를 안 냈었는데 뭐 해야지 라고 해놓고 그러고서도 또 시간이 되게 오래 지났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저를 이런 자리에 초대했고 이상하게 아메이 미팅만 가려고 그러면 이상하게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여기 참석을 못 했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제 친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잘 계속 와봐라고 저한테 기회를 되게 많이 줬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이 미루고 저 잘 미루거든요. 미루고 그랬는데 제가 이 자리에 오면서 몇 번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나쁘지 않구나. 그 다음 들어보니까 뭐 제품이 들리고 이런 식으로 그 약간 지식이 쌓여져 가면서 이게 저한테 이해가 되고 그리고 제가 선택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 때는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 처음 오신 분이나 알아보신 분들은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아메이 사업이라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한테 적성 안 맞을 것 같아. 나는 사회적으로 너무 경험이 없는데 나는 이제 그냥 은퇴하고 편하게 쉴래.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모든 분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을 여기 초대하신 분들이 여러분들과 지금 여기 함께 하는 걸 거고요. 자, 오늘 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한 40분 정도 변화된 아메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시간 3시간 정도 여러분들한테 아메이를 대하는 어떤 마음가짐을 소개해 드릴 텐데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 30만 원이 어떻게 커지냐 이런 거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아메이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 또 다른 기회에 참석하셔서 많이 공부해 보시고 여러분들께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부터 시작할게요. 그림 되게 멋있죠? 굉장히 논란의 한 중앙에 있는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이 미국 어떤 그림 그림 전시회에 출시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신인 작가 발굴을 위한 그림인데요. 이게 당당히 최우수상, 말 그대로 1등을 했어요. 근데 이게 누가 그린 거냐면요.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사람이 그린 게 아닌 거예요. 뭐냐면 작가 사람이 있는데 이 전시회의 그 규정을 보면은요. 그림을 그릴 때 도구를 조금 사용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인 작가가 AI를 통해서 몇 분도 안 돼서 만들어진 그림입니다. 근데 마치 박물관에 걸려 있을 듯한 그림이죠. 그래서 지금 논란의 한 중앙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AI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AI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래도 사람의 감성, 사람의 느낌, 사람의 경험으로서 나타내는 표출하는 예술, 뭐 소설 이런 분야는 AI가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사람 그 좋은 작가들이 출시한 작품 중에 1등을 한 작품이 당당히 AI 작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AI의 영역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AI 챗 GPT가 처음 나왔을 때 뭘 물어보면 얘가 답을 조금 말을 이해를 못해. 뭐냐 하면 그 행간의 의미 있죠? 사람들이 얘기하는 행간의 의미. 이런 걸 잘 의미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대답을 하곤 했는데 우리 처음에 핸드폰 나왔을 때 그리고 1년 뒤 나왔을 때 그 핸드폰이 엄청 업그레이드 되죠. 이 GPT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챗 GPT 4까지 나왔는데 얘는 처음에 3가 나왔을 때는 변호사 시험에서 얘가 하위 90%에 해당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챗 GPT가 상위 10%의 변호사 시험을 봤는데 챗 GPT가 상위 10%의 성적을 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변호사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물론 인간의 영역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은 현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데 참고를 하자는 의미예요.
두 번째는 그 대학 입시 시험 있죠? SAT 시험, 우리나라 수능 같은 시험을 봤을 때 기존의 GPT는 시험을 잘 못 봤어요. 왜냐하면 이해를 잘 못하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최신 버전은요, 상위 11%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아마 내년에 나올 애는요, 상위 1%, 0.1%는 아마 문제가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 기업도 아니고요. GPT예요. 그래서 GPT한테 일단 한번 뭘 물어볼게요. 뭘 물어봤냐면 우리나라 제일 헷갈리는 게 뭐예요? 정말 전문가도 맞히지 못하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답했어요? 전 여기서 하나도 안 보이는데 뭐라고 답하냐면 예상할 수 없다. 왜냐하면 변동 지수가 너무 많다. 특히 한국 시장은 그리고 글로벌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요.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책임지지 못할 말은 안 하더라고요, 얘가. 근데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아맹이의 비전은 어떠냐? 아맹이에서 이렇게 ABO로서 일하는 건 어떠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yes 보이시죠? 아주 퍼펙트하게 얘가 yes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아맹이 사업은 일단 제품군이 좋고 회사가 ABO들 즉 우리 같은 사업자를 지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전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그러니까 말 얼구가 이거 좀 제가 그 번역기를 돌려서 조금 말이 약간 부드럽지는 않아요. 근데 읽어보시면 그런 얘기입니다. 회사와 사업자가 상생 관계를 이루면서 비즈니스를 잘 해가고 있고 회사의 아이템이 굉장히 미래지향적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퍼펙트하게 얘가 예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일을 대하는 내 자세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오늘의 제목이 마켓 5.0인데요. 마케팅의 아버지, 우리 무슨 아버지 하잖아요. 음악의 아버지, 뭐의 아버지 하는데 마케팅으로서 가장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분이 필립 코틀러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1.0서부터 5.0까지 썼어요. 그래서 최근 나온 버전이 5.0입니다. 그래서 5.0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기술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기술 때문에 인간이 해를 입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뭐냐면 마켓 5.0에서 인간 중심의 마케팅인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요 옆에 지금 동영상 사진 캡처된 게 아메이 미팅에서 이게 벌써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별로 기억도 안 나네. 작년에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데 작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코로나 때 저희가 아메에서 큰 행사를 할 때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에서 정말 수천 명이 같이 모여서 미팅을 할 때 이 세계적인 석학 필립 코틀러 박사님이 저희 ABO들에게 여러분들의 선택과 여러분들의 제품이 마켓 5.0 시대에 정말 잘 맞는 마켓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장면입니다. 원래 생방송 잘 안 나가세요. 왜냐하면 이분이 연세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말실수를 하거나 그럴 수 있는 연세신데 저희 회사에 미팅을 할 때 직접 오셔서 저희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는 말씀을 해주신 장면입니다. 그래서 신문에 기고가 됐죠. 뭐라고 돼 있냐면 빨간색 안에 보시면요. 한국아메이 마케팅이 내가 예측하고 있고 지금 흘러가고 있는 마켓 5.0 시장에 정말 잘 들어맞고 있고 앞으로도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마켓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정말 퍼펙트합니다. 혹시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혹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소개한 분이 내가 얘가 좀 못 믿어 이런 분들은요. 이분을 믿으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세계적인 석학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를 정말로 잘 진행하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 마케팅이 바로 지금 2023년도 아메이 비즈니스 마케팅입니다. 자, 마켓 1.0서부터 5.0까지 제가 오늘 쭉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아메이도 1.0부터 5.0까지 계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고 한번 제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마켓 1.0은 말 그대로 제품 중심, 2.0은
고객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고 3.0에 고객이란 말 대신 인간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4.0은 우리가 익숙한 디지털 방식이고요. 5.0은 인간을 떠나서 휴머니티를 향한 기술이에요. 휴머니티를 향한 기술. 그러니까 기술은 뭐를 위해서 존재한다? 기업을 위해서? 아니, 인간을 위해서. 그리고 지구를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아메이도 볼게요. 여러분들 아메이는 옛날에 방문 판매라고 정의 지어졌습니다. 그게 아메이가 방문 판매라서가 아니라 그 법을 적용받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그 영어 용어로는 도어 투 도어. 그래서 문으로 그러니까 바로 그러니까 사람이 문 두드리고 가서 이거 사세요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어감이 평범한 사람들에겐 나는 못하는 일 같아라는 느낌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세대는 어떻게 바뀌냐면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말 그대로 협업을 합니다. 협업을 하고 같이 매출을 일으켜내요. 그리고 그 매출에 공정하게 같이 수익금이 배분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여러 단계니까 멀티 레벨 마케팅에서 MLM 마케팅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3세대는 뭐냐면 그게 더 커졌어요. 그래서 네트워킹이 되는 거죠. 인터넷 기반으로. 그리고 4세대는 이커머스, 그래서 디지털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인터넷 기반에서 디지털 기반, 더 많이 발전한 기반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걸 의미합니다. 5세대, 4세대, 5세대는 지금의 아메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5세대는 아메이 박스 혹시 주문해서 받아보신 분은요. 박스에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and healthier lives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만족하시면서 사는 삶인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뭐냐면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베러 라이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결혼하고 그냥 편하게 살았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와보니까 베러 라이프가 있고 그때보다 나은 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메이는 마켓 5.0 시대에 맞게 베러 라이프와 헬시어 라이프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안에 지금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웰컴입니다. 자, 마켓 1.0 잠깐 볼게요. 대표하는 회사는 뭐냐면 포드 자동차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자동차는 다 무슨 색이었어요? 다 블랙. 왜? 기업 마음이니까. 나는 빨간색이 좋아요. 없어. 블랙. 다 블랙이에요. 왜냐하면 1세대 마케팅은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그냥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품만 완벽하면 완벽 안 해도 제품만 마케팅해서 희귀성이 있으면 팔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때는 플레이스, 프라이스라는 그런 마케팅이었고 헨리 포드를 생각하시면 돼요. 포드 자동차. 옛날에 포드 자동차 만드는 대로 팔렸던 거죠. 그리고 이때는 소비자가 필요 없는 것까지 다 소비를 했었어야 돼. 나 블랙 싫어도 블랙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이때의 소비자를 뭐라고 그래요? 소비자는 봉이다. 뭐 차 타다가 뭐 핸들 빠져도 뭐 애프터 서비스 이런 거 없어. 그냥 타는 그냥 감사해. 그래서 이때는 정말 기업 위주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물건이 없던 시대, 기술이 별로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 기업이 많지 않았던 시대. 그래서 이때 기업하시는 분들이 제품을 만들어 놓으면 시장에서 뭐 마케팅 연구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많이 팔렸던 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죠. 마켓 2.0 시대를 쉽게 이해하려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삼성맨, 애프터 서비스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땐 이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기업의 기술이 어쩌면 평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술로서 마켓에서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기술로 제품을 팔고 사후 조치를 하는 거예요. 제품이 그래도 기술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제가 고장 나면 사후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이 평준화되면서 고객이란 말이 나왔어요. 고객 중심. 그래서 전화해서 예 고객님 뭐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되니까 텔레비가 자꾸 안 나와요. 막 이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삼성맨이 파란색 옷을 입고 사모님 하고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모님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던 마켓 2.0 시대의 삼성 애프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그 서비스를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킨 건 사실이고요.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래요. 전 세계 글로벌 기업의 서비스를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켰던 시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뭐 타겟팅 마케팅을 하고 분류 마케팅을 하고 이렇게 마케팅이 조금 복잡해진 거예요. 그래서 애프터 서비스란 말이 나온 거고요. 소비자가 봉에서 조금 출세했어. 어떻게? 왕이 됐어요. 그러나 여전히 기업은 돈을 벌고 소비자는 제일 돈 없는데 돈을 써. 그쵸? 기업이 돈 많아요? 내가 돈 많아요? 근데 내가 맨날 돈 써요? 기업이 돈 써요? 돈은 내가 써요. 그쵸? 그때가 2.0이라는 거예요. 자, 3.0은 이 자켓 아세요? 파타고니아라는 자켓이고요. 지금도 매장 가면 있어요. 근데 얘에 되게 유명한 로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때 드디어 지구를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고 자연을 생각하고 하는 기업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입은 이 휘황찬란한 옷들 있죠? 이 옷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되게 후진국 어린이들이 염색을 해요. 염색을 해서 가죽이나 이런 것도 빨갛고 노랗고 이렇게 염색을 하면서 그 냄새를 맡으면서 하천, 바다가 오염되고 애들은 굉장히 많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파타고니아에서 나는 그런 자켓 만들지 않겠다. 제발 don't buy this jacket. 우리 자켓 사지 마세요. 수선해서 쓰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어때요? 안 사야 되잖아. 근데 이 문구가 사람을 뭉클하게 한 거예요. 안 사? 아니, 파타고니아에서만 사.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사람들의 변화예요. 여러분들 요즘엔 우리 좀 막 쓰레기 같은 거 막 버리면서 뭐 이거 잘 되겠지 이런 생각 드세요? 아니면 약간의 그 길티 플레저라고 하죠? 약간 편한데 죄책감 이런 거 있지 않으세요? 막 일회용 김, 도시락김 먹으면서 김 몇 장 먹어서 김도 되게 얇아. 넘어가는 건도 모르겠는데 비닐만 엄청 많아요. 그럼 약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 먹지 말아야겠다. 이런 느낌은 들어요. 그런 게 마켓 3.0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고객이란 말 대신 인간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더불어 사는 지구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가 참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제 야, 이 회사 가서 옷 사. 이 회사는 이렇게 지구를 지킨대. 저 회사는 오너들이 나쁜 짓을 한대. 이런 얘기가 오가게 되고 그 회사가 오너가 나쁜 짓을 하면 어때요? 거기서 막 제품 사고 그래요, 우리? 안 하죠. 뭐 불매운동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어떤 소비자들이 모임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시장에 참여를 하기 시작된 거고 소비자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 인터넷 안에서 소비자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소비자라는 말 대신 인간, 고객이라는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윤리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을 보면은요, 기업은 이제 소비자들이 등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루이비통 회사 모에 헤네시라는 전 세계 가장 부자인 CEO죠. 그렇죠.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가방만은 아니겠죠. 매출을 얼마나 올린 줄 아세요? 20조를 올렸대요. 전 세계 1인당 명품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 코리아. 근데 그거를 그대로 프랑스로 지금 입금을 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어떤 기여를 해야 되거든요, 요즘은. 근데 전혀 그렇게 안 해서 지금 약간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가방이 사고 싶어. 그쵸? 네. 근데 오래 못 갈 거라는 거죠. 근데 작년에 아메이, 작년뿐만 아니라 아메이는 한국에 굉장히 많은 기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켓 3.0이고요. 4.0은 이제 디지털 기반이 돼서 우리가 익숙한 이런 앱인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바로 시장이 아주 급변했어요.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아주 급변했어요. 느끼시죠? 여러분들 요즘 장 어디서 보세요? 예전에 제 친구 하나는 아들이 셋이에요. 그래서 맨날 너 뭐하니? 아메이 미팅 좀 하고 언니 장 보러 가야 돼. 맨날 그랬어요. 코스트코에 장 보면 정말 하루가 걸렸거든요. 근데 요즘 너무 느슨해.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쿠팡맨이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주문하면 아침에 옵니다. 제품도 좋아요. 네. 그렇게 다 바뀌어요. 이렇게 시간이 많아져요. 이제 사람들이 돈 쓸 일은 많고 시간은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화로 시간이 급변하고 디지털 경제 방식으로 전환이 되고 어떤 사람이든 저희 엄마도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 쿠팡으로 주문하는 걸 제가 알려드렸어요. 전화 한 5번은 하는데 쿠팡으로 이제 주문합니다. 너무 편하대요. 네. 그리고 모바일 인터넷 소셜미디어 이런 거 너무 저희한테 익숙한 건데 이러면서 소비자가 더 많이 참여하고
아메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앱에 들어가서 내가 누구를 소개하고 클릭하고 막 이러면 어때요? 나한테 약간의 캐시백이 들어오고 좀 더 많은 캐시백이 들어오고 하는 게 소비자 참여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과거에 기업만 돈을 버는 시장에서 이제는 소비자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긴 시장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어떤 회사 다니신 일이나 아니면 메인 잡이 있으시죠? 여기서 메인 잡이란 시간을 많이 쓰는 일 외에 또 다른 수입에 관심 많으시지 않으세요?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비자가 고객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인플루언서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뭐냐면 인플루언서라는 거는 말 그대로 누군가한테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영향력이 뭘로 적용이 돼요? 돈으로 들어옵니다. 내가 유튜브에서 뭘 가리켜. 주식을 가리키는데 기가 막혀. 그럼 사람들이 막 오지 말라고 그래도 막 모여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 뭐라고 그래요? 인플루언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인플루언서가 나타나면 어때요? 자기랑 똑같이 잘 가리켜. 근데 엄청 얼굴이 현빈이야. 그럼 여기 가요? 여기 가요? 여기 가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레드오션인 거예요. 그렇죠? 피 튀기는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마켓 5.0은 3.0, 4.0, 5.0 다 합쳐졌다고 보면 되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필립 코틀러가 말했던 기술을 활용한 인간을 위한 매력적인 소비 경험 창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소비 너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커피도 하나 보세요. 커피도 그냥 일반적으로 마시는 커피가 있고요. 줄 서서 마시는 커피가 있어요. 뭐가 그렇게 달라? 이제 요즘은 조금 이제 대중화가 됐는데 그 블루보틀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딱 2군데 지점만 있었어요. 그 커피 한 잔 먹으려면 줄을 쫙 서야 돼요. 샤넬백 사려면 어때요? 줄을 쫙 서야 돼요. 왜 그래요? 왜 쇼핑백 들고 다녀도 너무 좋은데? 왜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소비 경험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소비를 함으로써 내가 그냥 소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이롭고 가족에 이롭고 그리고 내가 업그레이드 되고 상승이 되는 그 느낌. 그런 어떤 소비 마켓 시장이 시작된 겁니다. 자, 마켓의 목적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코틀러 박사님이 사람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들고 사회에 기여해야 돼. 궁극적으로 기여해야 된다. 나만 돈 버는 회사 이제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않아요. 우리도 알아요, 이제. 그쵸? 거기 회사 제품 사요, 안 사요? 안 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 기여, 그리고 개인의 발전, 그리고 이윤의 공유, 이런 게 다 필요한 겁니다. 그 모든 걸 지금 아메이에서 정말 앞장서서 하고 있어요. 한번 아메이의 1.0을 볼게요. 미국에선 59년도에 시작됐고 우리나라는 91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요렇게 들어왔어요. 어때요? 이게 세제통 같지 않고 그냥 세차장에 있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고농축 세제로 들어왔어요. 91년도 여기 기억나신 분들이 잘 없을 것 같아요. 다 91년생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다 뿌여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또 혹시 91년도 세제 생각나세요? 그때는 고농축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엄치나 없었던 것처럼 고농축이라는 게 없었고 그때 당시에 세제는 어땠어요? 붙지 않았어요? 그쵸? 동의해 주실 분들, 그쵸? 부었어요. 근데 91년도에 아메이가 요만한 수푼을 세제 안에 넣고 고농축 세제가 들어왔습니다. 잘 빨리고 옷도 안 상하고 하천에 해도 안 되는 그런 세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굉장히 잘 됐답니다. 굉장히. 왜? 1.0 시대인데, 아메이 1.0 시대인데 제품력을 따라올 수 있는 회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94년도에 지금도 굉장히 인기가 많으신 김희애 배우님이 한 스푼이라는 고농축 세제를 광고하기 시작했어요. 한 스푼 했는데 스푼 이만했어. 예, 예. 그 스푼을 가지고 한 게 아까 대한민국 고농축 시장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한국 아메이가 들어오면서 대한민국의 데일리 아이템의 수준을 굉장히 높여놨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수준이 높아진 거죠. 근데 이때는 입소문 마케팅이에요. 이 좋은 제품을 가지고 이때는 회원 등록비도 있었어요. 5만 원인가 있었는데 우리가 저처럼 이렇게 정보에 둔한 사람은 알 수도 없었고 제품이 명까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매출을 많이 일으키려면 사람을 많이 알아야 되고 많이 팔아야 됐던, 제가 아까 말했던 도어 투 도어 마케팅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혹시 아메이가 나한테 스쳐 지나갔던 분들은, 그래, 아메이는 제품은 좋은데 뭔가 물건을 잘 파는 사람들의 영역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세상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더더욱이 기업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 발전을 해요. 마켓 2.0은 어떻게 되냐면요, 아메이가 제품 가짓수가 세제로부터 화장품, 그리고 영양제, 그리고 각종 비누, 샴푸, 치약, 칫솔 같은 사람들이 꼭 써야 되는 아이템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제품들도 많아지고 좋은 제품이니까 입소문으로 이제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품이 워낙 좋고 반품 제도가 좋으니까 진짜 판매를 잘하고, 어쩌면 저 같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많이 알고 이런 사람들이 잘했을 수 있었던 시기가 분명히 아메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시기에 아메이 사업을 아셨던 분들은, 아,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은 못해. 아마 제가 이때 만났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난 사람 많이 모르고 이렇게 말하고 이런 거 잘 못해. 어쩌면 이랬을 수도 있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뭐냐 하면요, 과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적으로 비즈니스 안에 들어오다 보니 비즈니스가 어떻게 보면 약간 체계가 잡히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딱 시스템이 3.0 시대에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광고 기억나시나요? 아메이가 이제 글로벌 아메이에서 한국이 정말 좋은 마켓인데 아직까지 안 좋은 이미지들이 있는 거예요. IMF가 지나고 사람들이 무리한 사업을 일으켜서 안 좋은 이미지가 있을 때 방송에 아메이 제품 이미지 광고를 합니다.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유튜브 찾아보시면 나오고요. 변정수 모녀가, 그 모델이죠, 이분이. 변정수 모녀가 이거 뭐냐면 그 뉴트리라이트를 광고하면서 어떻게 광고하냐면, 뉴트리라이트 직원은 누구예요? 그러면 애벌레가 아니라 뭐죠? 무당벌레고요. 애벌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뭐고요? 뭐 이제 이렇게 해서 광고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연 친화적으로 만드는 원료를 가지고 그리고 제품을 만듭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인터넷의 발달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므로 과거에 오해했던 아메이의 종말이 옵니다. 아메이가 많이 억울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떤 일이든 잘못하는 거 있지 않아요? 보면요. 근데 아메이에서 조금 도덕적이지 않고 잘못된 안 좋은 이미지를 했던 사람들의 이미지 때문에, 내가 그거를 경험했거나 누군가한테 들었으면 그것 때문에 안 좋은 이미지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근데 인터넷 시대가 오면서 내가 확인할 수 있고, 내가 아메이 아메이 글로벌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아메이를 확인해 볼 수 있고, 직접 아메이의 평균 소득을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이제는 오해의 종말, 마켓 3.0.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1.0, 2.0은 특정 개인에서 이제는 다양화된 제품군이 생기고 정보의 평준화가 되죠. 그러면서 많은 분들, 특히 사회 경험이 없는, 여기 또 많이 계신데 젊은 분들이 아메이에 들어오면서 아메이가 더욱더 크게 붐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아메이, 한국 아메이도 체계화가 되죠. 그래서 이 체계화라는 건 뭐냐면 되게 막연하지 않으세요? 여기 들어오면, 그래서 아메이 좋은데 어떻게 알려서 어떻게 매출을 일으키고 어떻게 사업자를 만들어, 막연하죠. 그 막연한 거를 이 안에서 말 그대로 체계적으로 시스템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작게는 저희 원팀, 크게는 한국 아메이, 더 크게는 글로벌 아메이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비즈니스맨이 돼서 매출을 일으키고, 더 중요한 건 그 매출을 지켜야겠죠. 순간적인 매출은 누구나 일으켜요. 그 매출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정착이 된 겁니다. 게다가 3.0 시대는 사람들의 이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좋은 회사, 좋은 제품, 그리고 착한 제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친환경적 제품과 사회적 기여로 아메이의 이미지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성장을 돕는 시스템으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나는 사업은 안 하는데 아메이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매너도 좋고
되게 나이스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세요. 만약에 비즈니스를 하시게 되면. 사업의 여하를 떠나서 자, 마켓 4.0은 보시면요. 이제 아메이가 드디어 날개를 달았습니다. 이제는 사회적 기업 그동안 숨어서 했고 지구를 지키는 거 그동안 조용히 했어요. 욕을 먹어가면서도 억울해도 그동안 참다가 4.0 시대가 오면서 그게 만세상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알고 배우자. 그래서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맹이의 본질적 가치는 좋은 제품을 회사가 만들어서 그 회사가 만든 제품으로 이윤을 많은 소비자, 많은 사업자와 공유를 하겠다라는 게 아맹이의 시작입니다. 아메이의 시작은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을 기회를 준다라고 시작을 했어요. 59년도에. 근데 23년도에 어떻게 됐냐면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일 외에 또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그것도 안정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아메이에 관심을 기울여서 오늘같이 비 오는 날 이렇게 우리가 많이 모인 이유입니다. 자, 2030에게는 더 나은 수입을, 4050에게는 노후 대비 안정적인 수단을, 은퇴 후 세대에게는 자기 개발과 사회적 기여를. 그렇죠. 그렇게 많은 그 경험과 그거를 그냥 긴 노후에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돕고 또 다른 수입도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어쩌면 그게 또 다른 사회적 기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나간데 아메이 2세의 성장이 있었어요. 뭐냐면 엄마 아빠가 아메이를 하니까 2세들이 이 자리 아마 계세요. 지금 여기에 2세들이 나와서 같이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5.0 시대는 아까 코틀러 박사가 얘기했던 그게 그대로 59년도부터 아메이가 추구했던 본질입니다. 뭐냐면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더 나은 삶을 사람은 추구해야 한다. 이건 겁니다. 그대로 머물면 안 됩니다. 이건 거죠.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이 더욱 니즈가 커졌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아메이 5.0입니다. 그래서 아메이의 마케팅 5.0은 뭐냐면 고객을 인간을 위한 그리고 기술을 활용한 매력적인 소비 창조. 이게 바로 아메이의 5.0의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아메이 매출액을 좀 볼게요. 쫙 넘어가면 이렇게 98년도 1차 생산기가 있었고요. 이때가 몇 년도죠? 이때가 잠깐만요. 이때가 2000년도 초반까지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1세대 아메이 때 이렇게 매출이 쭉 올랐어요. 왜냐? 제품이 너무 좋거든. 비교할 수 있는 비교 자체가 없었어요. 비교 불가했던 제품. 그런데 97년도에 IMF 때는 모든 기업이 주저앉았죠. 그리고 다시 올라갔어요. 그렇죠? 다시 올라갔는데 이때 당시에 약간의 거품이 있었다고 하는데 모든 기업의 성장은 거품이 있으면서 낍니다. 그 거품이 내려앉으면서 기업이 망하느냐 아니면 안정된 성장을 하느냐가 갈리는 거예요. 그때가. 근데 다시 내려왔어요. 이때 뭐예요? 글로벌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철수했던 글로벌 기업 많습니다. 근데 한국 아메이는 이때 당시를 기반으로 점점 이렇게 하고 지금 가장 큰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앞으로 이렇게 안정된 성장인 거예요. 과거에는 어쩌면 매출만 커졌을 수 있는데 지금은 조금 안정되게 계속 성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순간 어쩌면 아메이가 비즈니스가 가장 잘 될 때 여러분들이 마켓에 들어오신 겁니다. 주식이 가장 올라갈 때 마켓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제는 아메이한테 달린 게 아니라 나한테 달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다 같이 했습니다. 한국 아메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지금 그러면 현대사회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건 무엇일까? 우리의 트렌드, 우리가 관심 있는 거 뭘까 한번 볼게요. 소비 감성 트렌드를 보면 첫 번째가 돈에 대한 태도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아메이로 30만 원 벌어, 50만 원 벌어 그러면 지금 뭐 하는 소리야? 나 월급이 300만 원인데 이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요? 아메이로 요즘에 여러분도 월급 들어오고 30만 원 따박따박 들어오면 작아요, 커요? 그죠? 근데 내가 알바를 한 달 내내 했어. 근데 30만 원 들어오면 작아요, 커요?
지금 너무 어이없죠. 그건 굉장히 작죠. 근데 그거 말고 내가 뭔가를 만들어 놨는데 그게 따박따박 들어오면 그 30만 원은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돈에 대한 교육이 이제는 많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짠테크,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죠. 그리고 착한 소비, 미닝 아웃 이런 얘기 있습니다. 착한 소비합니다. 우리 안 좋은 오너의 회사의 제품은 쓰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뭐 동물 털로 만든 뭐 이런 거 별로 예전만큼 입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많이 교육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독 경제, 좋아하는 채널이 있으면 그 채널에서 내가 계속 구독을 해요. 아메이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되게 좋으면 누군가를 소개를 해요. 소개 마케팅, 소개를 해요. 그럼 그 소개에 대한 대가가 어떤 앱이든 크든 작든 조금씩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소개할 수 있고 내가 그 안에서 말 그대로 찐 소비자가 되면 나한테도 혜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구독 경제고 그러한 혜택에 우리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네 번째는 엔잡러죠. 이제 세칸잡 말 없어졌어요. 너 두탕 뛰냐? 옛날에 이런 말 있었거든요. 이제 없어요. 뭐냐면 엔잡이에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다음 위험 회피 시대. 예전에는 뭐 한방해 이랬는데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 회피 시대예요. 이제 위험한 건 별로 하고 싶지 않아. 안정적으로 차근차근 가고 싶어하는 성향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뭐냐면 20대도 미래 준비, 30대는 노후 준비 이런 말이 너무 익숙해진 사회가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일곱 번째 뭐냐면 다 준비됐어. 근데 내가 너무 못난 사람이야. 이러고 싶지 않아요, 다들. 내가 다 뭔가 멋있어 보이고 싶어 해요. 그거에 대한 사회적인 게 하나 그 활동이 뭐예요? 예전에는 어쩌면 모델들에게만 해당됐던 이 바디 프로필 찍는 거예요. 그 요즘에 평범하신 분들도 그냥 사람들도 정말 모델처럼 다 깜짝 놀랄 정도로 찍어요. 그게 뭐예요? 이제는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은 욕망이 비단 20대, 30대뿐만이 아니라 50대, 60대, 70대 정말 장수 시대의 모든 연령에서 지적 매력 자산에 대한 욕구가 되게 높아졌다는 거예요. 자, 돈에 대한 태도의 변화죠. 짠테크, 과시도, 재테크 다양화. 그래서 아메이에 대한 어떤 접근이 사람들이 이제는 되게 많이 궁금해합니다. 아메이로 30만 원, 50만 원 버는 거 굉장히 가치 있게 봅니다. 예전하고는 달라졌다는 거죠. 두 번째, 구독. 가장 구독 경제를 먼저 시작한 게 어쩌면 전 세계적으로 아메이가 그 구독 경제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가 가장 체계적으로 마케팅이 되어 있어요. 요즘에는 많은 앱에서 그렇게 체계적인 마케팅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중간 마진이 있기 때문에 아메이의 보너스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메이는 계속 내가 쓰는 제품을 아메이에서 쓰고 누군가를 소개하고 그리고 사업자도 만들고 소비자도 만드는 그 행위를 계속하면 내 비즈니스가 되고 내 매출이 커지는 거죠. 그 구독 경제 행위를 하는 게 시스템 안에서 그게 쉽게 얘기하면 아메이 비즈니스예요. 세 번째는 개념 소비, 도덕 소비는 저는 솔직히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이게 생겼어요. 예전엔 이런 거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정말 동물 실험을 하고 이런 게 얼마나 잔인한 건 줄 알았고 그리고 함부로 쓰는 세제가 얼마나 하천을 오염시키고 그 오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생물들 결국은 우리한테 돌아온다는 걸 제가 이렇게 깊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아베이 사업을 하면서 책도 보고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저한테 그런 어떤 약간의 철학 비슷한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테인리스 빨대 없죠. 이것도 지금 종이 빨대예요. 이거 제가 아마 강의가 끝날 때쯤이면 종이랑 같이 커피를 마시게 될 거지만 저는 지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같이 마실 겁니다. 네, 이런 굴뚝 연기가 아닌 아웨이 공장입니다. 이 공장을 다녀와 보시면 정말 진짜 좋은 회사구나라는 거, 착한 회사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 마케팅을 바로 정리하면 뭐냐 하면 소비의 패턴을요. 좋은 제품을 쓰고 그 제품을 좀 알고 쓰자고요. 알고 쓰고 그리고 그거를 계속 내가 내 패턴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캐시백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걸 누군가한테 알리면서 내 매출을 늘려나가는 거고 그 알린 사람을 도우면서 그 사람의 성공에 내가 기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메입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항상 설명하면서 근데 왜 안 할까? 사람들이 이럴 때가 있어요. 아마 자꾸 들으시면 여러분께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미래 준비, 노후 준비 이건 우리 다 같이 생각해야 될 일이고 생각만 해서는 안 되고 당장 실천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요 수업 요거 이게 김영익 박사인데 이분이 가장 중요한 거, 이 장수 사회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야 될 건 뭐냐면 직이 아니라 업을 가져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업. 그 얘기가 뭐냐면 위에 여기 작은 글씨가 중요해요. 적은 금액이라도 돈을 벌 수 있는 업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 달에 30만 원을 벌면 3억의 돈을 가진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업을 갖는 게 요즘 시대에 가장 중요하다. 그 업이란 뭐냐면 내가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어쩌면 그 업이 나한테 좋은지 안 좋은지를 구분할 수 있는 요소라고 했어요. 성장할 수 있는 요소. 자, 아메이 사업 10가지 특징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자본 없이 경험 없이 이곳에서 배우시면서 점포 없이 정말 위험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이가 어리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또 은퇴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그런데 그 누구도 내가 내 경험, 과거의 경험과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전공 여하에 상관없이 이 안에서 배우시면서 여러분들의 분명히 큰 장점이 있어요. 그 장점을 키워나가면서 이 비즈니스를 해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엔잡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너무 바쁘신 분도 엔잡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시스템 안에서 성장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누군가 후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창적인 플랜이에요. 내가 너무너무 노력을 해서 내가 아주 사람이 많은 인플루언서가 됐는데 나보다 잘생긴 애가 나랑 똑같은 걸로 하면요. 뺏겨요. 내가 한 일을 뺏기게 돼요. 근데 저희 일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만들어 놓은 네트워크는 이 아메이 비즈니스, 글로벌 아메이 안에서 지켜지고 내가 내 사업으로 계속 키울 수 있습니다. 내가 알린 사람이 잘 되면 내가 더 좋은 거예요. 잠깐 볼게요. 돈의 가치를 보면 사람들이 부족한 생활비를 위해 재취업을 희망하는데 부족한 생활비가 얼마냐면요. 얼마예요? 한 200 몇만 원 정도 돼요. 266만 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근데 저희가 사업을 하다가 보면 파운더스 플래티넘이라는 핀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매출을 일으키고 해서 내 매출이 아니라 내 그룹의 매출이 1000만 매출이 계속 될 수 있는 그룹을 가진 사람을 파운더스 플래티넘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 자료로 나와 있는데 월 평균 소득이 한 3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어쩌면 대한민국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이 되는 겁니다. 네. 미래 준비, 노후 준비는 모두가 생각하는 거죠. 미래 준비, 노후 준비는 운동, 경제적인 안정, 발전적인 삶, 진실된 인간관계 이게 다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엄청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좋은 제품이 또 저희 있어서 그리고 이제 연금 얘기도 많이 하고 자 7번째 뭐냐면 요즘에는 예전에는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요즘 이제 60대가 넘어서 여기가 대만인가 말레이시아 배우시죠? 그 양자경이에요. 예, 이분이 얼마 전에 골든글로브 상을 여우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아시아인 최초로. 그리고 너무 자랑스럽게 우리나라 그 윤여정 배우님이 재작년인가 작년에 또 상도 받았고 너무 멋있는 또 소감을 또 얘기해서 저희 국민들의 어깨를 으쓱하게 한 일이 있었는데 이분들의 연세가 60이 넘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한 얘기가 지금의 나의 전성기고 앞으로의 전성기는 시작도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너무나 긴 인생 우리는 나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뭔가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경제적인 것도 일으킬 수 있다면 그게 정말 우리가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일 아닐까요?
노후에 가장 중요한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얼마 전에 제가 회사에서 해준 무슨 강의에서 윤태익 교수님이 해줬던 얘기인데 너무너무 강조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입니다. 돈이 없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돈은 벌어야 돼요. 많고 적고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만큼 벌어야 되는 겁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린 평범한 사람이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건강해야 돼요. 저는 아메이 사업하면서 진짜 너무 좋은 게 저도 건강한데 저의 어머님들,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뉴트리라이트를 통해서 그렇게 건강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진짜 아직도 그래도 많이 건강하세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돈 되게 많아. 짱 건강해. 막 소 잡아먹어. 그런데 관계가 안 좋다고 생각해 보세요. 관계가 연진이야. 그럼 어떠세요? 다 나 죽이려고 그러고 나만 보면 너를 보면 내가 복수하고 싶어. 나의 세계는 모두 너야. 막 이러면서 따라다니면 그게 과연 행복한 삶일까요? 우리는 관계에 있어서도 노력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뭔가 좋은 영향력을 베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아니, 난 나만 잘 살면 돼.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생이 너무 기니까. 왜? 우리는 120년을 산다고 해요. 우리에게는 잠깐 그 120년을 우리 삶에 나는 나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조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120년, 3번의 30년이 있습니다. 첫 번째 30년은 지났을 수 있지만 어쩌면 두 번째 30년, 세 번째 30년 오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경제적인 거, 건강적인 거, 관계에 대한 거 나를 업그레이드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분명히 아메이 마케팅이 2023년도 현 시점에 우리들의 삶을 베러 라이프로 만들어줄 수 있는 훌륭한 툴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